안녕하십니까. 하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문을 공부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죠. 저 어떤, 재밌는 글. 나면 막 정말 신납니다. 제가 이해 가능한 부분의 글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건 참 정말 잘 쓴 글이다.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뭐 양당탕에 관한 막 이런 것들은 글들이 다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그 중경서의 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별난 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물론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당황스러워요. 그런 글은.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글을 한번 보죠. 너무 유명한 글이죠. 너무 유명한 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크게 보면은 하나의 조문, 글이죠. 문구죠. 두 번째의 문구, 세 개의 문구, 네 개의 문구. 이거는 이제 처방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거죠. 딱 증상이 뭐죠? 항배강 수수 호대 무한 오풍자는 갈근탕으로 치료한다. 글자 없습니다. 100개. 3개의 구로 돼 있어요. 태양병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진다면 4개의 글로 돼 있어요. 4개의 글로써. 근데 너무나 훌륭한 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그러면서 핵심을 잡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문을 이제 공부를 자꾸만 우리가 상한론을 하다 보면은 이 글을 통해서 마치 내가 앞에서 환자를 목격하는 것 같고 병세가 앞으로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 왜 이와 같은 병증이 발생되었는지를 단 요 조문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문이에요, 명문. 후세 사람이요, 이렇게 글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글이죠, 어려운 글. 그러니까 흉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면은, 옛날 사람, 옛날에 어떤 고위들이 글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고 간결하면서도 키포인트를 제시했는가. 이거는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이. 자, 태양병에 목 뒷덜미가 뻐근한데 그것이 수수하다. 수수한데, 수수호대. 근데 이 사람이 땀이 없네. 그리고 오실오실 추워하네. 여러분, 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발환시켜야죠. 발환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무한이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반대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땀을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망양된 거죠. 양기가 빠진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때 발환이 너무나 심하면 부자재를 보통 쓰잖아요. 부자재를 쓰는 이유는 회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땀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회양시킨다는 말도 맞고 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부자를 쓰는 겁니다. 전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후세에 나온 개념이에요. 부자는 발환이 너무나 지나쳤을 때 또 피하에 완고한 축수증이 있을 때 부자를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정말 감탄이지.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것도 제 편견이지만 이런 게 바로 올바른 글이다. 정문이다. 자, 이 수수가 뭐냐? 이거는 상한 전생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거를 보서 새 날개가 그러니까 날개가 짧은 새가 날아가지 못하죠. 바등바등 날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바등바등 거죠. 여러분 이거를 그 꿩이라든가 닭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물론 옛날에 야생닭이라고. 집에서도 시골 같은 데 보면 닭이 막
물탈이 그 담장 위로 올라가려고 막 퍽퍽퍽거리죠. 그럴 때 어떤 모상을 하면은 능이 나르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은 그 목이 있는 데가 신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의 날갯짓이 막 이렇게 파닥파닥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뭔가 이렇게 움츠리면서 뻣뻣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예.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멋있죠? 이런 말들은. 예. 항상 이렇게 사실적인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는 거를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옛날의 글들은 항상 어떠한 형용사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물의 실체를 가지고서 그것을 형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한강은 우리가 조문했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머리가 있고 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등 부위죠. 이게 이제 척추 쭉 있고 여기 부위가 경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머리도 뻗치고 심하면 여러분 이게 가슴으로 뻗친다는 거예요. 흉통까지 유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흉악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글을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이 같은 것은 항배강 수소가 발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목이 꺾입니다. 앞으로. 목이 앞으로 쏠리게 돼요. 이게 만일의 경우 완전히 그 근육의 변형을 일으켜 가지고 고치게 되면은 정말로 고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목하고 어깨가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머리가 있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한강증이 오래되면 여기서 살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이 짧아져요. 목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환자들 예를 들어서 이런데 뭐 풍지라든가 풍부라든가 천류혈 같은 경우 한강증이 좋지 않습니까? 놀면서 이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은 향후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뭐 중풍이라든가 이것이 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게 있다고 다 오는 건 아니지만 미리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는 자꾸만 이것은 고치지 않고 약만 쓰잖아요. 혈압약만 쓴다. 근데 원래 우리 한약은 이 자체를 이렇게 올라온 거를 가라앉혀서 이거를 가라앉혀 줘야 돼요. 몸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약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몸을 고쳐야 된다는 것. 이건 짧은 조문이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이게 많은 글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외워하셔야 돼요. 항배강 수수 무한오풍자. 글도 간단하잖아요. 갈근탕을 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추석 그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예요. 수수라고 하는 건 하남 지방의 방언이다. 요거는 방언은 사투리를 말합니다. 하남 지방의 사투리다. 거기에 산수수, 강수수, 통수수와 같은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배강 수수는 경항 요배가 굴신분리하는 병증이다. 목에서부터 허리, 등, 허리까지 전부 다 편안하지 않는 모습을 수수라고 한다. 무한은 여러분, 자, 이런 게 특수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기록한 거다.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증상이 있는데 중경은 탁 꼬집어서 항배강 수수하고 무한 오풍이라는 것을 표현했을 거예요. 그 많은 증상 중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중경 치증의 필요이하다. 중경이 증상을 취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모두 이유가 있다. 여기에 이게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병증은 여기서부터 발생되어지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병증은 무한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처방의 뜻은 우리가 처방을 구성하는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른바 우리는 병세에 해당되는 증상이다. 오풍은 무한을 근거로 표증의 정황이 되니 이것은 일종의 병정에 해당된다. 자,
맨 먼저 요항, 요배, 굴신불리는 병증이죠. 예, 큰 틀에 보면 다 병증이죠.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이것은 병세에 해당되는 증상이다. 이것은 병정에 해당되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오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한테 무슨 통증을 유발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병증에 대한 어떤 정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자, 중경의 글을 우리가 보면은 병세에 근거를 했죠. 무한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병의 그 정황을 갖추었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글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다. 예.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 병세를 근거하고 병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병세만 있어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갖춰주는 게 좋은 글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병세만 거론하는 경우도 있고 병정만 거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럴 때는 서로 호환해서 봐야 돼요. 예. 이 조문 불가두구죠. 그죠? 그러나 입방, 처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아무런 어려운 점이 없다는 거죠. 왜? 너무나 잘 썼거든요, 이 글이. 이런 게 정말 명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명문이에요. 흉내를 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글에 빠져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존에 내가 명문하고 이런 게 명문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을 조금 여러분들이 제가 건방지게 눈을 안 떴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 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표사가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땀이 배출 안 됐기 때문에 표사가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표사는 어디로 갈까요? 피하에, 이게 바로 땀이 피하의 성한이라는 거예요. 피하의 성한. 성한이 이루었다. 땀을 흘렸다. 이거 가금백, 가운백의 글에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좋아서 취했습니다. 피하에 땀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갈까요, 이것이? 우리 몸은 바깥으로 빠지지 않으면은, 표사가 바깥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압박을 해요. 내부로 압박하고 상충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세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수기가 항배로 도리어 압박해 나간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나갈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몸은 풍선 효과예요. 어디를 막으면 반대로 반대쪽으로 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발환하면 표층이 풀린다. 그리고 상충의 기는 표층이 풀림으로 인해서 이 소리예요. 요거는 여기를 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꺾인다는 거예요. 자, 발한약이 상충하는 기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해기하는 것이 바로 상충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증을 푼다 이런 것은 상충하는 기를 해결한다 소리예요. 그러면 가슴이 답답한 거 있죠. 맥적 흉망자. 거기 전부 다 계지 거작약 이렇게 썼잖아요. 또는 계지 백복 백출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표증을 풀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상충하는 기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 거예요. 기가 상충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어질까? 가장 먼저 가슴 밑이 답답해요. 더 심해지면 목 뒤가 뻣뻣해지고 더 심해지면 두통도 생깁니다. 그러나 계지탕은 크게 말하면 해표지제예요. 마황탕은 발한지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요거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뭐 이하는 저 친구가 뭐 한문을 알아도 저도 나름대로요. 여러분 그 조문 쓸 때 무지무지 왜 이런 걸 여기다가 인자를 썼느냐. 요게 바로 병세의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러나 자 발안하면 되죠. 그러니까 표서가 풀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지탕 아니면 마음탕을 쓰면 되죠. 그런데 써보니까
계지탕과 마왕탕을 써보니까 계지탕과 마왕탕의 양력이 항배강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썼습니다, 먼저. 예, 무한이기 때문에 마왕탕을 썼겠죠. 근데 한강증이 개운하게 안 난 거예요. 개운하게 안 난 거예요. 어느 정도 환자가 그래도 뭐 개운하지 않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갈근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빌리지 않으면 한강증이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 네. 이와 같은 이유로 계지가 마왕갈근탕이라고 부르지 않고 완전히 이름을 바꿔서 갈근탕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 계지가 마왕갈근탕이죠. 계지탕에다가 마왕과 갈근을 하면은 그게 갈근탕이니까.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완전히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 약간의 다른 거다. 예. 계지탕과 마왕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그냥 한번 재미로 이렇게 듣는 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자 만약 가정법이죠. 예, 가정법.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뭐 저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병서의 관점에서 보고 근계유력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또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흉증하고 또 문제가 약간 얽히는 점이에요. 자, 땀이 나오지 않는 게 무한히 미심 요렇게 밑자를 쓰면은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소리예요. 땀이 너무 안 나온다 이 소리예요. 심하면 심할수록 항배강 또한 더욱더 심해진다. 예. 그런데 이것을 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항배의 어떠한 형태가 변형을 일으킴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굳어져 버립니다. 이게 1, 2년이고 몇 년이고 굳어져 버려요. 또는 여기는 다른 어떤 조건도 있죠.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가 또는 식생활로 인해서 몸이 비만해졌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뒤에 승모근이 발달돼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발달되면요 목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걸 압박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사실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나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자, 우리 몸은 변형이 일어나요. 노인들 같은 경우 이런 게 나이를 먹으면 많이 그랬잖아요. 관절도 그러고 특히 무릎 관절도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비단, 뭐뭐뿐만 아니라 비도, 비유, 비특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뭐뿐만 아니라 자 인체에 상하로 압박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자 여기 상하는 뭐냐면 항배에서부터 요촉으로 압박을 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변형이 되어가지고 이게 굳어진 게 심하면요 반대로 심형 부위까지 압박을 줍니다. 이거는 바로 필연지세다. 이거 뭐 제가 과감하게 쓴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나타내지는 징후의 변화라는 거예요. 무릎좌 왜 그러냐면 결흉에 어떠한 말이 있냐면 항 또한 강 여기서 이 또자가 중요해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반대로 결흉이 심하면 항배 머리 뒤까지 병세가 뻗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경우에 병증은 자 여기에 있는데 병근은 오히려 저기에 있는 것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항배강이 어떤 사람이 저 가슴이 답답해요.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합니다. 물론 요즘에 다 심장병이라든가 다른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의외로 경시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경직이 돼 있고 한강증이 심하면은 반대로 등 부위에서 한강 부위에서 흉부로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결흉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분명히 표시가 돼 있잖아요. 결흉에 또한 항 또한 강해진다. 이 또자가 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강 또한 이런 소리예요. 결흉뿐만 아니라 목 뒷덜미도 경직되어진다 이런 소리죠. 결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격령은 분명히 병근이 흉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증상은 반대로 한강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하명탕이라든가 소하명탕을 써야죠. 갈근탕 가지고는 약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저 가슴이 뻐근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강증이 심하다. 그러면 갈근탕이라든가 아니면은 황금 황년 갈근탕을 쓴다든가 그 상황에 맞춰서 써야죠. 예. 그래서 병증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병근은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경우도 있다.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살펴야 된다. 이것은 상한론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경은 처방이 요란하지 않습니다. 핵심으로 들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이 현상에 발생하게 된 원인, 뿌리, 여기에 집중적으로 약이 몰려 있다는 거. 그래서 후세방만큼 멋있고 화려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처방 이름도 얼마나 참 유치합니까? 계지탕이 뭐, 갈근탕이 뭐예요, 여러분? 갈근탕, 마왕탕. 만해의 경우 마왕탕은 이것도 제가 쓴 말인데, 마왕탕을 해표 정천탕이다. 해표 발안시키면서 표를 풀어주면서 천식을 가라앉히는 처방이다. 그러면 여러분 날개 돋듯이 팔립니다. 이름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이 되잖아요. 그리고 계지탕을 멋지게 해기 치수탕.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계지탕은 사람이 몰라요. 후세방 얼마나 보중 인기탕. 정말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나중에 사람이 참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간사하구나. 이름으로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방이 사람들한테 안 팔리는 이유가 이름이 일단 잘못됐어요. 후세 사람처럼 멋지게 썼어야죠. 마왕탕을 해표 정천탕. 그럼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마왕탕은 발안제죠. 큰 틀에서. 얘는 고방과 발안시키기 때문에 표기가 풀리고 천식이 멈춘다는 것. 자, 항배강통은 전적으로 갈근탕증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근탕증이 대표적이지만 갈근탕증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표기가 안 됐을 뿐이지 백호탕, 함용탕, 승계탕, 또 연계, 출감탕증에서도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 또 열이 심하게 울체되고 얼굴이 붉고 변비 성향이 있을 때 여기는 안 썼는데 갈근, 황금, 황년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무유라고 했을 때 몸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기혈수 어떠한 병독에 관계없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병독에 이런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상충이 발생이 되어져 가지고 항배 쪽이 강직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은 병목 현상이죠. 우리가 조금만 저거 해도 병목 현상은 많이 일어나죠. 목뒤가 뻐근해진다는 거죠. 이 구조가 우리 몸이 이 밑에는 넓은데 이 머리로 올라가는 데가 잘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라든가 어떤 순환에 장애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인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증은 비록 비슷하다 하더라도 병에는 같지 않다. 이거 아주 제가 단골 메뉴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쉽잖아요, 글도. 병증 수상사나 병인 불상사라. 이런 거는 아주 쉽고 외우기도 편하죠. 읽어보면 글이 입에서 살살살살 녹아요. 발음도 좋고. 반드시 모름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근의 병독을 파악해서 치료해야 된다. 증상이 같다 하더라도 비슷하다 하더라도 병의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백호탕, 함용탕, 승계탕, 또 연계출감탕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항배강통은 오로지 갈근탕에 한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 후세방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죠. 항배강통에
보증이익탕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 예. 심지어는 여러분 십전대보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방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이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예. 자, 32번째하고 33번째. 이거는 참 저도 참 난해한 조문이에요. 태양병과 양명병이 이제 합병이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합병. 어떤 병증이 이렇게 나타났다. 병증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이러는 경우는 반드시 할의한다. 저도 이런 말은 되게 싫어합니다. 반드시라는 말. 그러나 어떤 원인이 있겠죠. 할의하는 분명히 어떠한 어떻게 보면은 양증의 병이잖아요. 태양병도 그렇고 양명병도 그렇고. 근데 왜 할의가 나타나느냐? 왜 설사가 나타나느냐?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설사하면 확률적으로 여러분 80%는 걸랭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하복부가 차서. 그러면 온중시키고 회양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갈근탕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반드시 여기에는 할의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자는 그러니까 태양과 양명병이 합병하는 경우는 혹자 할의 이렇게 차라리 혹자를 쓰는 게 더 맞는데 현실적으로. 자, 그리고 또 태양과 양명의 합병에 할의는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구토를 하더라. 이럴 때는 갈근탕에 반화를 첨부한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구토하는 데는 반화를 쓰는구나. 구토를 하는데 반화를 쓰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죠. 태양과 양명이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할의를 일으키 설사를 하지 않으면 구토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병의 원인은 같은 거죠. 이거를 여러분 잘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존적인 학설이에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근은 비록 한 곳에 있으나 병세는 다른 부위로 미친 거다. 그러니까 이 병근이 어디에 처해 있느냐로 처방을 정하는 거죠. 병세가 다른 부위로 파급됐다 그래서 거기에 그 처방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병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곳에 이류의 병증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표증의 병증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명이라든가 소양으로 전속되어지는 거. 아직 풀리지 않은데. 또 견병이라는 것은 병의 뿌리가 두세 곳에 이렇게 혼재 있는 거. 대충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법은 먼저 표를 치료하고 나중에 리를 치한다. 그리고 먼저 급한 것을 하고 완만한 것을 치료한다. 아니면 동시적으로 치료한다. 이제 후세방 같은 경우는 쌍해법이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에서 선표 후리한다든가 이거는 어렵죠. 요 약 몇 첩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환자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현재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먼저 급한 거 치료하고 이거는 맞죠. 자, 병증이 변화하는 가운데 저는 합병이라든가 병병이라든가 견병이 발생하는 것을 저 또한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합병의 증상을 이 조문에서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태양병과 양명병이 합병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이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그럼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잖아요. 장준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장준경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후세 사람 마찬가지고. 이에 단정하여 말하기를 태양과 양명의 합병이라고 하니 그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정문에 해당되는 글은 아니다. 다만 이제 조문의 뜻은 그 조문이 그래도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자, 발열, 오한, 무한하고 그러면서 번열, 부득면이 동시에 발작하는 것이 바로
태양 양명이라고 이렇게 합병된 거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예.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약물을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약물을 빗대어 가지고 고려해 보면 병근이 아직 표에 있구나. 아직 표에 있구나. 왜? 마항탕 위주로 썼으니까. 땀이 잘 안 나온다든가. 그런데 사기가 이때 바깥으로 여러분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어딘가로 그 피하의 병독, 울체된 병독은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밀려가느냐? 어떤 인체 내의 상하라든가 표리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체적으로 약한 부위, 보통은 또는 병세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압박해야 난다. 위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상황,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이기가 몰려온 이 안에 내부의 기가 승강실상 이거는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의정공감에서 이 표현이 참 맞더라고요. 승강을 실상한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순환의 관계에 있어서 상도, 정도를 이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병증이 되는 거죠. 병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래로 치받고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럴 때는 설사를 하고 일식은 설사죠. 그러니까 몸이 권랭해서 하복부가 냉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설사가 아니라 열에 의한 표사에 의해서 압박감으로 이 표사가 그 사람의 하부로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설사를 하지만 구토를 하지 않는다. 이때는 마땅히 갈근탕을 써가지고 후세 사람의 표의승지 발표하면서 기를 올리게 된다. 이런 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상역 위로 그 표사가 그 위로 치받으면서 또 내려가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다만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지 않으니 이럴 때 마땅히 갈근탕에다가 바늘을 써가지고 발표하면서 내려야 된다. 이 내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자 이거는 병증이 치료되면은 상기증이 저절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 바나라는 약은 그 담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에 병독이 형성이 되면요 상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올린다, 내린다 그러지만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저절로 이와 같은 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에도 표의승지, 표의강지라는 이 말에도 우리 인체의 어떠한 그 뭐랄까 여기 말하는 승강이라든가 내부의 압력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치료가 된다는 거. 이런 표현은 참 우리가 조금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멋있는 용어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는 이와 같은 해가 다소 억지스럽지만 그러나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잠시 저도 취합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이거를 집어넣었거든요. 사실은 멋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했어요. 어느 정도는. 결국 표사가 발설되지 않으면 그것은 병독은 그 우리 인체 내부로 몰려 들어가면서 일종의 풍선 효과죠.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 울체된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흉부라든가 복부라든가 압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설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저도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있어요. 자, 설사를 하면은요 대부분 이럴 때 병독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병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그래도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근탕이 하리를 멈추게 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자, 오늘 강의는 그 상한론 조문 가운데서 그 베스트에 해당되는 그 글이에요. 마음 갈근탕 즉
아주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 거. 중경이 글이 왜 간결하면서 핵심적인가 하는 것은 그냥 다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태양과 양명 합병에 의해 가지고서 병근이 그 뿌리가 병의 뿌리가 표 위에 있을 때 배출되지 못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어떤 경우는 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토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기침하거나 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나의 특징적인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약물을 바꿔 나갔다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뭐 오늘 그 나름대로 재밌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저도 미진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